1차 조사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정도 이제 조사를 받고 정경심 교수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이제 오늘 조사 시간이나 이제 조사 내용도 결국 이제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좀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1차 조사 때 한 8시간 정도 검찰청에 머물렀는데 사실은 6시간도 조사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점심 시간도 있었고 또 중간에 1시간씩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네. 조사하면 제대로 못했고 1차 조사 때는 아마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조사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닌가. 네, 중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의 어떤 진행을 보면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도 결국 정경심 교수의 건강에 안 좋다랄지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속도를 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검찰이 끌려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걸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검찰의 어떤 수사랄지 향후에 또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신병에 관한 거, 영장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시간 끌기, 검찰의 수사 이런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의 숨은 뜻은 뭡니까? 의도 자체는 물론 이제 건강을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조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의도적으로 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마 1차 수사 때, 2차 수사 때, 3차 수사를 하면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또 관계인들의 진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인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아니면 하드디스크에서 이거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래서 말과 좀 모순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봐야 된다. 합리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시간을 그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 조금씩 파악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한다. 그럴 수 있는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네. 1차 검찰 조사 이후 이제 변호인단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이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얘기 나누신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혹시나 이제 조사를 피하거나 아니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문제고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 측에서 밝힌 것 같아요. 밝힌 내용을 보면 6살 때 우측 이제 눈에 실명이 왔다. 네. 그래서 장시간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BC에도 방송이 됐는데 정 교수가 2004년도에 영국에 유학할 당시에 이제 영국인 중에 술과 마약에 취한 침입자가 집을 아마 침입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도망가는 과정에서 약 4.5m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네, 지금 이제 BBC의 보도 홈페이지에 보도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예. 실명까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3층 높이 정도 4.5m에서 뛰어내려서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지금도 이제 그게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조사 중에 검찰 조사 중에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운 상태다. 아마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이걸 밝힌 이유는 건강 상태 때문에 일찍 귀가를 했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사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예측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일방적으로 예컨대 뭐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일부러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밝히지도 않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병의 건강 상태에서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요, 왜 이제 와서 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밝혔냐, 이런 비난의 시각도 있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 뭐 동양대 표창차 위조 증거와 관련해서 뭐 주변 관계자의 진술 내용을 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뭐 시각도 있어요. 글쎄요, 이게 뭐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건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보면 당시 이대 교수 한 분 중에서 항암 투병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자, 그분도 역시 소환돼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만 14명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1차 조사를 한 10시간밖에 못했고 지금 오늘 또 조사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 최종적으로 노리는 포인트는 결국 이제 불구속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호인들이 건강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은 결정적으로 일단은 검찰이 이제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네. 구속 불구속 여부를 가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소는 하겠지만 네. 그러면 지난주에 아마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인권 수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번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첫 수혜자가 바로 이제 정경심 교수라는 것이고 네. 또 지금 이 조사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또 건강 상황이 뭐 예전에 기사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밤 12시에 증권사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영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거기 가서 PC를 교체를 해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몇 차례 걸쳐 수차례 걸쳐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동생과 그 다음에 증권사 직원, 그 다음에 있는 상황에서. 자, 근데 본인이 증거인멸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아프다고 조사를 받지 않고 더군다나 한 번 조사받고 난 다음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왔어요. 예.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계속 받으면 검찰에 가지고 있는 패가 점점점 공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4명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수임료를 받고 뭘 하겠어요? 다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응해라 라는지. 과연 이게 법무부 장관 부인으로서 저는 적절한 행동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조국 장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실히 조사받겠다. 네. 근데 과연 이게 일반적 국민이 성실히 조사받는 그런 태도인가요? 저는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 좀 검찰이 이제는 엄정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눈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특혜와 반칙과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이제 소환을 할 때 공개 소환을 하겠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거의 24시간 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모나게 된 노란 선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들이 맨 땅에 앉아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비공개 소환이 됐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부분은 과거에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도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1차 조사 때 조서에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날인은 하지 않고 했다면 1차 조사 내용은 뭐 없던 사실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1차 조사를 받는 도중에 거기에 열람하지 않고 뭐 서명날을 하지 않은 네. 상태에서 조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기심 교수가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조사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 2차 조사에서도 오늘 만약에 안 2차 하면 조사에서는 예. 나는 그제 받은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다시 조사를 받겠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조서를 쓰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1차 조사 받은 것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람도 하지 않고 서명문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럼 진술을 1차 조사 때 했던 진술이 번복돼서 오늘 조사에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다음 이제 조사를 한 8, 9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파서 나는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 하면 거기서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1차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연이어서 그러니까 오늘 뭐 그 이후로 연이어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차 조사에 대해서 내가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서명 날인 거부하겠다 하면 1차 조사 때 한 조서를 증거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연이어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조사와 어떤 대비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1차 조사 때 증거를 쓰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에 모순된 진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프지 않은데 아팠다고 하고 나가서 전문가들로 상의해서 예. 또 다른 대응 전력 짜가지고 대응 전력 짜고 온 거 아니냐 그런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1차 조사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뭐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이 조민 씨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사전에 미리 이제 이 부분 녹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출연한 건 같지 않고요. 네. 네, 조민 씨가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멘트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최 교수님, 예. 인터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 여전히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큰 틀에서 이제 본인이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조작에서 뭐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인터뷰를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컨대 네. 질문하는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했을 텐데 그런 질문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압수수색 당시에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뭐 쓰러져 있었습니까? 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예. 이것도 그냥 본인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그건 이제 질문하는 분이 그분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질문에 답변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어제는 없어서 그런 그런 답변이 안 나왔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조민 씨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게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조민 씨 관련된 의혹들 이런 부분들만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또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이제 방어권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일반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 조민 씨 입장이 뭐냐 하는 부분을 명확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이슈 예를 들어서 의혹을 제기한 쪽과 그다음에 조민 씨의 주장을 들은 물론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놓고서 시청자나 청취자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런 점에서는 인터뷰를 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인터뷰 어쨌든 그러니까 조민 씨도 성인이잖아요. 그동안 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입장 발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형식과 내용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통방송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민의 방송에서 어떤 특정 인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를 인터뷰를 할 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겠어요? 조민 씨가 지금 이 혐의 사주관에서 이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제1저자 논문을 본인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을 저렇게 인터뷰를 장시간 하면서 지금 보면 본인은 뭐 이 경력이 없어도 10년이 없어진다 뭐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김어준 씨가 저런 데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에 사전에 이런 질문, 즉 현재 검찰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인터뷰가 아니죠. 그냥 조민 씨 일방적인 이야기를 그냥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왜 서울 시민이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저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본인의 입장을 유튜브나 다른 걸로 하면 됩니다.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질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걸 어떤 면에서 따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내용적으로 볼 때도 지금 보면 최근에 뭐 정경심 교수가 뭐 아파서 지금 저런 거다,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뭐 딸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걸 보면 뭔가 사법 처리를 앞두고 조국 일가가 뭔가 또 국민들의 감성적으로 다가가려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인데, 특히 지금 조민 씨와 관련된 이 진술이 보면 네. 조민 씨 친구들하고 진술하고 정상반대입니다. 자, 서울대 인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친구들은 인턴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턴 증명서를 조민 씨가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조민 씨는 자기는 인턴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양대 그것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어떤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누가 뒤집었습니까? 누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뒤집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나와서 뭔가 언론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지금 뭔가 지금 다그치는 것 같이, 뭔가 잘못된 사람 만드는 것 같이, 정말 언론이 나쁜 사람 같아요. 저 이야기만 들어보면.
자, 그리고 조민 씨는 피해자인 것 같고 왜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저런 방송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형식과 내용 저는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뭐 좀 정제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아니면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문구나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근데 내용을 전체를 보면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은 맞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했던 그런 표현했던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뭐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면 완전 부인하느냐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내용을 저도 뭐 지금 들어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파일 자체가 보면 어떤 약간 대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하고는 뭐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주위 사람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는 좀 신뢰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하는 목적은 있었을 거고 그 목적 자체에 의해서 어떤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런 것은 어느 정도를 감안했겠죠. 그러니까 설사 주의하고 뭐 협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예. 조국다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더구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교통방송에서 상당히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내가 나갔을 때 나의 말 자체가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방송에 나왔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가서 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수사하는 데서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본인들도 이제 방어적인 차원에서 저는 방송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네. 오늘도 정경심 교수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검찰이 이 정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어떻게 불구속 기소로 갈지 고민이 많겠습니다. 또 김 변호사님 보시면 이 조 장관에 대한 소환까지 혹시 뭐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검찰 측에서요? 시기가 또 궁금한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전문가도 나오고 예. 변호사도 나와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혐의가 한 10가지 정도 되고 또 관련된 혐의에 있어서 오천 조카인 조범동 씨가 구속돼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중첩된 부분이 있고 거기 플러스 입시 비리랄지 뭐 횡령된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네. 만약에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영장도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나타났어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예.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느 정도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구토를 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만약 영장을 청구해야 되면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을 왜 영장을 청구에 대한 비난 가능성. 그렇죠. 그걸 검찰은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개 소환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개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런데 범죄 사실도 다 소명이 되고 검찰에 자신하는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건강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건 범죄 소명이 안 돼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고 몸의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에 기각됐는데 대해서, 결국 그 부메랑은 검찰이 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검찰은 영장 청구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우세했지만 네.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정경심 교수의 건강 자체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정경심 교수 불기소할 것이다. 구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근거는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어떤 고뇌 자체가 구속 수사하겠다는 거에서 불구속 기소 사이에서 고민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그 여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윤석열 총장 만약에 정경심 교수 구속되지 않으면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이 검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윤 총장.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윤 총장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전 상황만 하더라도 보통의 일반적인 혐의자,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 이 정도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이례적으로 이제 병을 이제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의 고민이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구속하지 못하면 이거는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자락을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권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산을 넘어야 다음에 조국 장관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불구속을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불구속할 걸 이렇게 지금 30 며칠 동안 특수부 다 동원해서 이 70차례나 압수수색해서 수사했느냐? 네. 검찰이 도대체 그러면 이게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이 맞지 않는가라는 데 대한 또 인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또 구속하게 되면 검찰은 인권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면에 본다면 지금 검찰의 고민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아직까지 저는 결정을 안 한 걸로 보여지지만 아까 김 변호사 이야기했듯이 저도 지금 구속에서 상당히 불구속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로 예측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초동에서 또 집회가 열립니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도 시민들도 시민이지만 이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의 그런 격해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이 그것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서 교도소 가야 사람 아닙니까?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의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 서초동 집회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지 뭐 태풍 피해 지역을 둘러본다고 하는데요, 최 교수님. 네. 뭐 이제 진보 보수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시민 대 시민 뭐 광장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느낌이 들어요. 좀 이번 사태. 이 정치권이 판은 벌려놓고 은근슬쩍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볼 때는 빠지는 것보다 판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 국회의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담화를 발표한 내용 들으셨죠? 대변인을 통해서. 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권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으로 활용하거나 정치에 유리한 쪽으로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모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저는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권이 뭐 편승을 해서 이걸 정쟁으로 활용하거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지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그냥 놔두고 본인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너무 왈가왈부해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또 검찰이 수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하지 말고 이건 검찰이 조사한 대로 두고 보고 정치는 정치대로 또 국정감사 지금 진행 중에서 국정감사 열심히 하고 또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의 정치권의 행동을 보면 이걸 도리어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이 좀 반성하고 이제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 자체는 인정하되 정치권은 거기에 편승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은 접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현정 위원,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